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 안 가네요. 이게.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장이겠구나라고 좀 그렇죠.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또 워낙 호재 같은 뉴스들도 나름 있었고 해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다시 또 내려가는 이런 전쟁 일이 끝나니까 있었습니다. 뭐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쵸. 지금 뭐 반도체만 됐고 나머지는 다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어제는 어떤 일부터 봐야 됩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랐거든요. 네. 지수가 올랐는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게 반도체 주식이었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주식이 견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방송에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유동성 뭐 파편화 때문이냐 뭐 그렇게 생각해서 디지털 자산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이. 그쵸. 예. 다시 또 6만 달러 선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 6만 달러 선을 넘어서는 또 다시 5만 달러 선으로 가고 이게 또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지면은 이 과거 한 2, 3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또 위험한 라인으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유가 뭐였냐라고 봤을 때 스트래티지 문제가 또 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스트레트지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네. 이게 뭐 예. 새는 바가지가 계속 셉니다 지금. 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다들 이제 좋아하셨을 텐데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은 이 미국 증시를 보면서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반도체 주식은 다 오르고 있는데 네. 스트래티지 연구 우선주 STRC 주가 추이를 보니까 이 89달러였었죠 이틀 전에. 네. 근데 어제 하루 전에 83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장중 한때. 네. 물론 이제 나스닥이 장 막판에 지수 상승폭을 극대화하면서 89달러 언저리까지 다시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태죠. 왜냐면 STRC 액면가는 100달러인데 10% 이상 하회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더군다나 장중에 83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다시 또 그 라인까지 다음 주나 뭐 금요일 저녁이면 또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 STRC가 왜 또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냐면 아무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조치를 취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배당률도 한 번 더 높였고 13% 수준까지 올렸죠 거의. 네. 네. 그리고 또 배당 횟수도 한 달에 한 번 주던 거 격주에 한 번 주는 걸로 바뀌었죠. 네. 횟수도 늘리고 수익률도 늘렸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폭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백약이 무효한 거 아니냐. 이젠 진짜 비트코인을 파는 거밖에 답이 없지 않나. 이런 시장 공포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RC라는 연구 우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스트래티지가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 네. 어쨌든 지금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고 또 스트래티지 자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또 돈이 있죠. 네. 그리고 그쵸. 우선주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배당을 또 줘야 되는 돈이 있는데 네. 어쨌든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 이걸 발행을 추가로 해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발행이 안 되니까 가격이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렇죠. 이런 약간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그럼 STRC가 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냐? 네. 이 수익률 올리고 배당 횟수 늘렸는데도 왜 떨어지냐? 일단 구조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환매 경로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뭐냐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파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네. 이 STRC 연구 우선주에 대해서 자녀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파산이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100달러 액면가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산이 아니라 그냥 회사가 운영되고 있을 때는 이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매 경로가 막혀 있다라는 거를 전문가분들이 일단 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게 GBTC라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행한 그 ETF 전에 나왔던 유사 ETF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네. 이게 또 환매 경로가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인가가 50%까지 거의 액면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뭐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GBTC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도 이 성공 보수를 2%씩 떼갔어요. 그레이스케일이요. 네. 근데 STRC 같은 경우는 반대로 투자자들한테
배당률을 주고 있긴 배당을 하죠. 하는. 네. 네. 그게 구조적으로 다르긴 한데 본질적으로 환매가 막혀 있는 건 똑같다라는 것도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만사가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한 게 뭐 거시적인 경제 요인이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스트래티지가 이 지금 지속 가능한 구조냐, 이 신주 발행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 우려잖아요. 근데 스트래티지발 공포잖아요, 지금. 네. 그럼 스트래티지발 공포가 해소돼야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데, 그럼 이게 공포가 해소가 안 되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베스트 시나리오는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또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MSTR 보통주나 STRC 연구 우선주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게 시장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네. 은어 중에 따갑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갑돼? 네. 그게 뭐죠? 돈을 일단 대출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데서 네. 대출을 받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네. 따서 갚으면 돼. 따서 갚으면. 네. 근데 또 대부분 그런- 이게 네. 안 되죠. 그쵸. 잘 그래서 안 이제 되죠. 이게 쉽지 굉장히 않아요. 가정이 파탄되고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스트래티지의 사실 STRC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모든 게 해결돼. 근데 그쵸.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본인들 때문에 더 조성이 됐고 약간 이 늪처럼 지금 이게 맞아요. 좀 하강 압력이 작용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그 하락 원인이 스트래티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당장 그 스트래티지발 공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가격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이 신주 발행의 척도가 되는 지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 MNA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 뭐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MNAV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게 디지털 자산 DAT 기업, 스트래티지처럼 신주 발행이나 전환 사채 같은 거 발행해서 그거 이제 거기서 조달하는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여러 디지털 자산을 사는 거를 이제 DAT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DAT 기업들이 MNAV라는 척도 지표를 바탕으로 신주 발행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MNAV가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일반 DA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보유액에 시가총액을 나눈 겁니다. 이게 MNAV인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이에요. 이 비트코인 보유액의 기업 가치를 나눈 건 똑같은데 기업 가치의 세부 지표가 다릅니다. 시가총액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랑 아까 말했던 그 연구 우선주도 다 포함하고 거기에 현금을 뺀 값을 이제 기업 가치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DAT 기업의 계산법보다 스트래티지의 MNAV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스트래티지의 분기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가 1.22 정도가 우리 손익분기점이다. MNAV 손익분기점이 1.22다. 이 말은 뭐냐? 1.22보다 MNAV 지표가 뭐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주 발행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왜냐하면 선순환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1.22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프리미엄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데 지금 1.1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스트래티지 MNAV가. 그럼 이제 ATM 장내 이제 신주 발행을 하는 거 못 하겠죠. 실제로 보도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스트래티지가 ATM 발행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공포가 더 확산돼서 장중에 STRC 가격이 83달러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럼 83까지 떨어졌으면 어떻게 보면은 공포에 살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지금 슬쩍 들어가서 스트래티지가 또 이걸 조정을 해줘서 100달러로 맞춰주면 그때 또 나오면 일단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스테이블 코인도 한 개당 1달러를 유지하도록 이제 컨셉이 그쵸. 짜져 있는 그쵸. 이제 그런 물건이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이 패깅, 1달러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뭐 마켓 메이커도 쓰고 네. 다양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는 어쨌든 담보금이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 들고 가서 야 이거 바꿔주셔.
하면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네. 매수 매도에 따라서 이 팩이 깨질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담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 스트레티지의 STRC 같은 경우는 스트레티지라는 기업 자체가 담보입니다. 그럼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이 위험하네요.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외 신인도,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이 네.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스트레티지가 유지를 안 하면 펀딩을 못 하니까 자기 돈을 태워서라도 이거 어떻게든.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며칠 지켜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 돈을 태우는다는 거의 의미는 비트코인을 파는 거라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것도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됐든 해야죠. 비트코인을 파는 건 이제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온체인에 다 걸리니까. 비트코인 여기서 또 팔아? 그러면 앞으로 계속 판다는 건데 80만 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못하지만 네. 아니 뭐 어디서 달러 빚을 써서라도 뭔가 차입을 해서 네. 뭔가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뭔가 우리가 이걸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투자자들이 또 들어갈 모이니까. 텐데 그게 아니면은 야 이거 70달러대 갈 수도 있겠는데 60달러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래 지금 버리면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심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저는 이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좀 큰일인데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네. 83달러에서 88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봐요. 그 5달러 차이지만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군요. 네, 83달러까지 내려갔을 때가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갑자기 뚝뚝 떨어지더니 네. 거의 이제 6만 61,000달러까지 6만 1,000달러까지 네. 일시적으로 밀렸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5달러 네. 넘어가면서 다시 그나마 반등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STRC 부분을 구조를 더 바꿀 수는 없나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도는 했지만은 뭔가 조금 더 좀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와서 본질적인 구조를 바꾸기에는 너무 루비콘강을 건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 네. M 나브 지표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 기업 가치 비트코인 나눈다. 그럼 이제 M 나브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기업 가치를 일단 늘린다. 그러면 M 나브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보유액이 낮아지면 이 보유액이 달러 가치 기준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은 M 나브가 오른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게 이 분모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낮아지면 별도 공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어떤 공식이 들어가냐면 분모가 낮아졌을 때는 이 손익분기점 M 나브의 손익분기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비트코인이 61,000달러, 61,000달러 사이 61,000달러까지 밀렸다가 지금 62,000달러 선으로 반등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종 전에 한 66,000달러 선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지금 손익분기점 M 나브는 컨퍼런스 콜 1분기에서 말할 때 1.22보다 높아진 1.3 이상으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1.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0.2나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더 벌어지면은 스트래티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스트래티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걸 뭐 아니, 더 발행할 수는 없나요? 이게 그 고금을 막론하고 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장을 자르는 겁니다. 얘가 32개 팔라고 했어요. 얘가 좀 원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 해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건 맞네요. 네, 그러면 기업에서 위기를 극복할 때 많이 사용되는 네. 방법인데 뭐 이렇다 할 지금 대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쨌든 이제 오늘은 미국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STRC가 가격이 더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 스페이스X가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드디어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네. 예. 거의 장중에 한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가가 한 190달러대였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가는 한 마이너스 3, 4%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잖아요. 가격이 그쵸? 너무 높다. 그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조정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뭔가 처음 IPO 효과의 단맛을 본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재배치가 되는데 그쵸. 어디로 가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네. 지금 STRC가 저렇게 누워버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돈이 지금 다 하이닉스로 가지고 하이닉스 지금 6%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얄궂다 정말. 너무 얄궂네요. 하필 네. 이 시기에 왜 네. 누워 있는 거죠, STRC?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네. 아까 댓글에 어떤 분도 말씀하시던데 금도 안 좋습니다 지금. 금 많이 내렸죠. 네, 금도 사실은 뭐 작년 말 정도에는 야 이거 금 뭐 8,0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막 계속 나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저도 포모가 있었어요. 네. 나만 금 없어.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다 산다는데 음. 근데 금 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죠? 4,000. 지금 한 4,200? 4,500달러 근처. 아, 네,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전에 비해서는 올라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 좀- 전체적으로 보면 예. 뭐 지수도 많이 상승했고 이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자체가 불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체급이 커졌어요. 네. 체급이 커지면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데, 그쵸.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또 1대 0이 되었습니다. 예. 아. 멕시코가 한 골을 아, 멕시코가 넣어서. 한 골 넣었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댓글에서 지금 골 난리가 먹혔다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또 골대녀 또 시즌 1, 2를 했던 사람으로서 아, 네.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약간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게 서동주 씨가 들어가도 더 잘하겠다고. 전혀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축구 방송 보면서 네. 또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제가 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아하.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굉장히 방송이 예, 조용히 해야겠어요. 어지럽습니다. 힘드네요. 예, 네. 어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뭐 봐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STRC 뭐 스트래티지 관련해서 추가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스트래티지는 지금 트릴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릴레마. 네. 예. 비트코인, STRC, MSTR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네. 아, 제가 봤을 때 좀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세 가지를 다 갖고 가기에는 지금 좀 진퇴양난에 좀 빠진 상태다. 예, 좀 보이는데 첫 번째는 그럼 MSTR 보통주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파는 것밖에는. 네.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 뭐 시장의 충격은 클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몇 주 전에 스트레치자 비트코인 32개 매도했을 때 시장 충격이 바로 발생해서 7만 달러가 바로 깨졌죠,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비트코인을 팔기에도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다. 예, 단 32개만으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음 수는 뭐냐? STRC를 살리는 거다. 예, 영구 우선주라도 살리자. 네. 지금 83달러까지 갔다가 89달러까지 좀 다시 회복을 한. 네.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STRC도 비트코인 매각해서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 충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치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이 MSTR 보통주를 ATM 추가 발행을 해서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STRC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STR 주가를 희생시키면서 요걸 살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MSTR 투자자분들은 좀 희생을 당하는. 그렇죠. 네. 엠나브도 내려갈 예.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좀 극단적인 방법인데 STRC 배당 지급 중단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방송했을 때 야. 스트래티지 한번 훑어드렸는데 그때 네. 얘기했던 게 이 STRC가 배당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STRC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사회 소집을 해서 배당을 못 주겠다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 뭐 비트코인하고 MSTR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회사가 이 STRC 투자자분들은 또 희생을 당하는 거죠. 추가로 펀딩할 수 있는 라인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이 이후에 뭘 내놓더라도 시장이 신뢰하지 않겠죠. 네. 네. 그런 또 지금 문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다 해결할 방법,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데 스트래티지빨 공포다 보니까 스트래티지빨 공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스트래티지는 셋 중에 비트코인, STRC, MSTR 중에 좀 하나를 포기할 가능성, 그런 시나리오가 열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뭘 포기할까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을 소량 포기하고 STRC 살리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아,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 팔 수밖에 없게 됐다. 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스트래티지가 조금 밑밥을 까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네. 이 마이클 세일러 의장도 내가 언제 회사가 비트코인 안 판다고 한 적 없어. 맞아요. 그런 네. 말을 했죠. 개인 투자자들 팔지 말라 그랬지. 예. 이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 같고 스트래티지 회사 자체도 최근에 주당 비트코인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비트코인을 조금 팔더라도 주당 비트코인 가치가 높아지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나중에 더 많이 사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약간 시장 충격이 안 가는 선에서 소량 팔고 거기서 STRC 좀 살리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양심이 좀 있다면 이걸 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면 제가 네. 세일러인데 그러면 저는 그냥 석고대죄하고 네. 그냥 물러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근데 왜냐면 어쨌든 본인의 철학이 깨졌는데 네. 계속 다른 말로 변명하니까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낫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회생이 쉽지 않겠다. 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쉽사리 여기에 이 판에 뛰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개미긴 저는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 그 미국 주식 시장에는 공매도가 정말 무섭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공매도 네. 세력이 이제 슬슬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MSTR을 어떻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난장판을 만든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그래서 MSTR 가격에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예. 좀 높아 보인다. 와, 만약에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뭘 지금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MSTR 가격을 지키려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킬 수가 쉽지 없죠. 않은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STRC를 자기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정상화를 해놔야 뭔가 방어의 여지가 생기는데 STRC도 막 누워버리고 지금 다 누워 있잖아요. 공매도 세력도 막 들어와서 이제 MSTR 주가도 눕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지금 분석 보면 2만 달러대로 내려가게 되면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분석이 있긴 하거든요. 아,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로 내려가면요. 네, 여기 이제 아.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진검승부 라인으로 들어간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2만 달러는 너무 낮은 가격이죠. 근데 그게 네. 비트코인 세계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언제 2만 달러였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만 달러였던 거가 이제 언제입니까? 그 2021년 5월 아, 그 생각보다 그때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아 21년 5월이 아니라 네. 20년 5월 정도. 그래도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몇 년 전이네요. 아 그렇죠. 뭐 6년 전인데. 그렇군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2만 달러 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선 불가능해 그리고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벌써 5만 달러대로만 가도 온갖 잡소문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절대 안 팔 거야. 다 판단 말이에요. 5만 달러 갑자기 이렇게 쑥 내려가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파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뭐 ETF도 오늘 나오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만 최근 어떤 유출입 흐름에 따르면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비트코인 DAT 기업도 저렇게 돼버렸고 네. 알트코인 DAT 기업은 좀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알트코인 DAT 같은 경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트래티지가 몸집이 커서 부각을 받을 뿐이지 네. 알트코인 DAT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합니다. 엠나브가 1 이상 나오는 알트코인 DAT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와,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신주 발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몇몇 DAT 기업은 이미 망한 DAT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투자에 여러모로 좀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최근에 뭐 알트코인 중에 살아있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퍼리퀴드 정도가 그나마 뭔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좀 주면서 이렇게 건재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시비가 걸리고 있죠. 네, 하이퍼리퀴드가 또 한동안 계속 엄청 오르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다가 네. 어제 스트래티지바 공포가 터진 그 비슷한 시각에 한 74달러 정도 수준에서 66달러 수준까지 확 네, 떨어졌거든요. 확 떨어졌어요. 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네. 스트래티지바 공포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다.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네. 우리가 하이퍼리퀴드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이 구조적으로 온체인화 돼 있고 뭐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고 자기 지갑 자기가 거래할 수 있고 이런 점은 뭐 충분히 탈중앙화 요소를 띠고 있는데 이 일각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 이 검증 블록체인 온체인에서 이제 검증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성적으로 이제 검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노드가 24개밖에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검증 파워를 합쳐보니까 거의 네트워크의 3분의 2 수준을 차지하더라. 뭐 이런 또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과반 이상을 장악한다라고 하면은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제가 통과는 안 됐지만요. 거기 네. 보면 디파이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5월, 6월부터 뭐 CM이나 IC나 이런 전통 금융기관에서 하이퍼리퀴드를 실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IC하고 CME가 미국 정부의 하이퍼리퀴드 규제를 실제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게 CME가 CFTC를 제소할 방침이다 라는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 네. 오늘 아침에 실제로 제소를 했다고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CME가 이 무기한 선물 지금 공격하는 것도 원래는 CFTC가 바이든 정부 때는 무기한 선물을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을 무기한 스왑으로 봤거든요. 근데 무기한 스왑으로 되면은 영내 개인 이용자들한테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격 투자자들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이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한 선물을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영내에서 할 수가 없었는데 CFTC가 무기한 스왑,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우리가 무기한 스왑으로 봤었는데 이제 무기한 선물로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곳들이 디지털 자산 무기한 선물을 지금 잇따라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이퍼리퀴드는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무기한 선물 공급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CME 같은 전통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상황이 난이 꼬운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청산소나 이런 게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청산소가 분리돼 있지 않은 곳도 많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는 그렇죠. 바보라서 청산소 분리하냐? 약간 이런 생각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안 맞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소할 명분이 충분하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소를 들어가면서 하이퍼리퀴드가 전통 규제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저희가 전문가 이제 게스트 2부 모시는 시간에서 하이퍼리퀴드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급하니까 이제 뭐라도 막 주식 토크나 상품도 거래시켜야 되고 자기 플랫폼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지금 급하니까 하이퍼리퀴드의 엔진을 갖다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안 입고 없겠습니까? 저거 그냥 그렇죠. 내가 만들면 저거 그냥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저 뭐 이상한 디지털 자산 하는 애들한테 시장 뺏겼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CME 거래소가 그거 하는 그러니까 업태가 비슷해요 하이퍼리퀴드랑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규제를 이용한 소송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네. 실제로 CME 거래소 주식 토크나 이제 올해 12월까지 우리가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게 이제 24개 노드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정말? 비트코인이 노드가 2만 개 정도 됩니다. 2만 개나 있군요, 또 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 1만 개 정도.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탈중앙화가 잘 됐다. 이 이견이 없어요, 지금 업계에서도. 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솔라나는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인데 이 정도는 좀 또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근데 이 세 가지 사례에 비춰보면 네. 24개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네. 뭐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나 다름없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거예요. 또 그러네요. 거기도 이제 좋은 컴퓨터 24대는 있을 거니까. 네. 아, 네. 근데 이제 말로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다라고 하면서 규제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좀 배알이 꼬인 니네 왜 규제 안 받아? CM이. 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랑 똑같은데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예, 심지어 이해가 됩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도 하이퍼리퀴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창펑자오 그 바이낸스 창립자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이 최근에 팟캐스트에 나와서 하이퍼리퀴드에서 하나 말을 했는데, 하이퍼리퀴드 대단하게 보고 있다라고 처음엔 칭찬을 해주는 척하다가 뒤에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 지금 잘 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 네. 무섭다. 네, 내 예. 경험상 봤을 때 네. 나 같으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안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와, 위험하네요. 이 미국 네.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이 경험자의 이 충고가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오는 부분. 네. 맞습니다. 네, 돈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 금융 사업은 거의 규제가 전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 네.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기업에게 그 시장을 몰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또 위험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하이퍼리퀴드 얘기도 하고 지금 스트래티지 얘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을지 좀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박상일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